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원래 다른 영상을 찍으려다가 리마인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실장님이 시키는 대로 실장님이 길들여준 글러브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캐치볼을 앞을 보면서 롤링이란 걸 해주고 있는데 어쩔 땐 물리고 어쩔 땐 잘 안 물리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정놀이는 잘 되는데 막상 날라오는 공은 또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알아요, 어려운 거. 저희가 어려운 길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과정만 겪으면 좀 훨씬 나은 야구, 공 잡는 걸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노편집, 노콘티인데 콘티를 갖고 왔어요. 메모지에다 적어놨죠. 자, 오늘 드릴 설명을 미리 브리핑을 하자면 우리가 공을 잡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잡고 끝나는 건 없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죠? 잡아서 오른손을 옮겨서 그 다음에 송구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의 역할은 잡아서 오른손에 옮기는 것까지 역할인 거겠죠. 그게 땅볼이 됐던 원핸드 싱글 캐치가 됐던 투핸드 캐치가 됐던 간에 어쨌든 오른손에 공이 쥐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연계된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동작 다음이 뭘까요? 분절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푸덕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송구까지 이어지는 그런 유기적인 동작을 만들어 가는데, 분절한 게 뭐죠? 글러브를 통해서 공을 잡는 것까지예요. 자, 이 이야기가 미리 제가 스포를 드리면 앞으로 개진될 영상의 근거가 또 될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은 저 앞쪽서부터 훑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운동장 납할 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드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포프로 글러브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공방에 와 있는 포프로 글러브가 있는데 하나는 납할 곳, 하나는 운동장. 운동장은 엄지심이 부러져 있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운동장 납할 곳이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근거가 저 앞에부터 계속 훑어 나왔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오늘 올리는 영상이 앞으로 또 올릴 포수미트 영상에도 또 반영이 될 거라는 거, 너무 앞에 영상들을 안 보시길래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미리 제가 짜온 콘티 아닌 콘티 메모장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 영상의 이 이야기는 사실 어찌 보면 200번 영상 파트 2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넘버 7 이 실장의 캐치볼 노하우 제가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좀 더 심화된 2단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번 영상 꼭 미리 봐주시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구의 기본은 캐치볼이다. 천정놀이 하세요. 글러브 끼고 뭐 천정놀이 하세요 할 때 캐치볼이 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캐치볼의 정의.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11번에서부터 14번 영상까지 제가 캐치볼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캐치볼과 캐칭볼은 다르다. 그 개념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캐치볼이란 가슴 앞에서 두 손으로 공을 받아 상대방 가슴 앞에서 공을 던지는 야구 기본기. 그것부터 먼저 전제가 돼서 얘기가 나가고요. 그래서 그 캐치볼의 노하우가, 즉 공발바닥 소발바닥 하면서 팔이 나가면서 잡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팔뚝이 회전하면서 나가면서 잡는다. 그거를 실제로 예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려드렸어요. 뭘 알려드렸냐, 90번 영상에 보시면 봉이나 방망이 이렇게 던졌을 때 잡는 거, 네, 그것도 연습하라 그랬죠. 그럼 봉이나 방망이가 공 잡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윗뼈 아랫뼈. 90번 영상에서 분명히 그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혼자서 글러브 가지고 놀기, 19번 영상에서 제가 또 롤링 알려드렸어요. 즉 200번 영상과 90번 영상, 19번 영상은 다 9번 영상에 나온 팔뚝의 회전, 즉 롤링. 우리가 문손잡이를 잡고 잠근다 연다, 잠근다 연다, 뭐죠? 손목이 아니라, 손목은 회전할 수 없다 그랬죠. 팔뚝이 돈다. 그 팔뚝의 회전을 저는 롤링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들 안의 용어 정리. 넘버 7 이 실장의 영상 안에서의 롤링의 개념은 즉 팔뚝의 회전이다.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보실 영상 번호 제가 말씀드렸어요. 200번 보시고 11번에서 14번까지 캐치볼 정의 시간 되시면 꼭 보시고, 짧아요. 그거는 90번 봉 방망이 잡는 거, 캐치볼과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19번 혼자서 집에서 글러브 가지고 공 가지고 놀기 영상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56번 영상에 답이 있었어요. 네, 56번 영상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42번 영상에서 트레이닝 글러브 활용하면서 검지손가락 써야 돼요? 중지손가락 써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이게 또 녹아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 목표는 뭐냐? 220번 영상이에요. 트레이닝 글러브로 최주환 선수와 숏바운드 잡는 거. 왜? 우리가 날라오는 공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땅볼. 맞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땅볼. 뭐 따닥을 하든 숏바운드 핸들링을 하든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손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139번에서 141번까지 139, 140, 141번에서 빵떡 트레이닝 글러브에서 오늘 나올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콘티 끝, 영상 끝,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끝내면 쟤 뭐냐, 지 앞에 영상 찾아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운동장 항아리를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또 찍을 영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즈노 스미탄이 그것 좀 해달라, 스미탄이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놈의 포프로와 키시모토작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바로 공 잡는 거라는 거죠. 자, 손님이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천천히 하는 캐치볼은 쉬운데 실제로 좀 빠른 캐치볼은 좀 이게 공이 튄다라든가, 아니면 천정놀이 글러브 끼고 이렇게 천정놀이를 하면 잘 물리는데 실제로 날라올 때는 이렇게 튀어나간다든가 흘러나간다든가 이렇게 멈춰져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몸이 경직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이 동작들이 아직 수월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앞에 부분들, 즉 천정놀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이 동작을 연습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그것도 올렸죠. 이 소프트볼 공 가지고 뭐 공이 작게 느껴져서 캐치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연식구 활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식구 활용법. 고무공. 자, 고무공과 하드볼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벽에다 치고 받을 거예요. 측면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천정놀이를 하면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그럼 그대로 앞을 보는, 여기가 캐칭 포인트. 자, 그럼 곰발바닥, 소발바닥, 팔뚝이 회전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정면을 봤을 때는 공을 잡고 났을 때 어때죠? 손가락 끝이 아래를 보고, 두 번째 관절은 정면을 보고, 손등이 하늘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글러브를 끼고 그 동작을 하면 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롤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랬죠? 자, 이게 즉 곰발바닥, 소발바닥을 말해서 나가면서 잡는 거예요. 그걸 벽에다 튀고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히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롤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천정놀이나 벽에서 잡는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어찌면 약간 글러브질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잡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56번 영상에 제가 나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캐치볼 할 때 포핸드로 잡습니까? 백핸드로 잡습니까? 우리 어깨축으로 봤을 때 몸 중심일 땐 거의 다 백핸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앞으로 나란히 해서 내가 잡는 캐칭 포인트에서 팔꿈치를 당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포스미트에서 붙여서 감는 드릴과 받는 드릴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었죠? 잠궈. 열어, 잠궈. 자, 옆에서 볼게요. 열어, 잠궈. 뭐예요? 팔뚝으로, 글러브로 손목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어, 잠궈. 열어, 잠궈. 우리 문손잡이 돌리듯이 그냥 문손잡이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그 동작을 몸에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오면 열어, 잠궈. 실장님, 바닥면이 공과 수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꼭 그렇게만 되겠어요? 측면으로 봤을 때 뭐죠? 아랫벽, 윗벽이 되고 웹과 손바닥 아래가 공이 들어가는 지점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는 아랫벽, 윗벽으로 물어준다 그랬죠. 물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붙여서 잡는 연습도 할 거예요. 롤링. 안 빠지죠. 열어, 잠궈. 이 연습을 할 거예요. 맨손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됐죠? 제가 웹글러브라고 파란색 웹글러브 영상도 있어요. 거기 나왔던 내용이에요. 열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잠그거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열어, 오물이니까 공을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물이니까. 똑같은 동작을 글러브를 끼고 해서 열어, 오물이어 하면 공이 다 튀어요. 그래서 정면을 볼 때 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오므리는 사람들이 옆으로 해도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항아리 운동장 나팔꽃에서 가장 큰 약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글러브로 꽉 오므렸을 때 이게 만나게 되는데도 공이 도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글러브 전에 손님이 공이 튄다 그래서 제가 싸게 매입 업어온 글러브예요. 제가 나름 다시 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열어, 잠궈, 안 빠지죠. 분명 이 지점으로 받았어요. 잘 안 보이겠죠? 하얀 공으로 볼게요. 이 지점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어주면 웹에 부하도 안 걸리고 공이 물려 있는 거죠. 열어, 잠궈, 열어, 잠궈. 이거 전에 했던 말씀 같은데요, 이 실장님. 맞아요,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 이 열어 잠궈 동작이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원핸드 캐치라고 난 다음에 뭐 했죠? 지금 공공으로 할 거예요. 잡았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롤링해서 옮기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럼 잡아서 롤링, 옮기는 것까지. 그걸 빨리 하면 잡고 옮겨. 같이 있으면 잡고 옮겨. 잠궈, 옮겨. 잠궈, 옮겨. 잠궈, 옮겨. 이해 가시나요? 즉, 잠그고 옮기는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결국에는 팔뚝 회전 롤링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천정놀이 할 때도 잠궈, 옮겨. 그래서 이 동작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공이 날아오는 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포인트, 내 시선 앞에 포인트가 될지 내 몸에 붙는 포인트가 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한 점으로 보자라는 거죠. 우리 타격을 할 때 쭉 오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내 히팅 포인트가 왔을 때 치듯이 공도 똑같은 거예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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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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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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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궈. 이해가시나요? 제가 공을 잡는다라는 개념이 뭐였죠? 손을 이용해서 잡는 게 아니라 팔뚝의 회전으로 잠근다. 그 다음에 뭐죠? 잡아. 그래서 잠잡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 둘, 셋, 딱. 하나, 둘, 셋. 오므리는 게 아니라 했죠. 잠그고 잡는 거예요. 잡는 동작에 갖고 오는, 즉 공이 잠글 때 제대로 안 잡혔어도 멈춰지게 하는, 옮기는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그고 잡아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핸드로 잠그고 잡아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으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궈, 롤링, 롤링, 옮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른손이 근처 못 있을 상황도 많다라는 거죠. 그럼 원핸드로 빠지는 공을 잡았다. 그럼 뭐예요? 잠궈, 옮겨. 어디서 또 이런 일이 생기죠? 특히 포수 송구에서. 그래서 포수 미트를 잡을 때 오므리는 미트, 손바닥 보고 오므리는 미트가 되면 공이 튄다는 거예요. 이 잠그고 잡는다는 개념이 뛴다! 그랬어요. 잠그고 잡아서 옮겨서 던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포수 송구랑도 이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스미타니 미트 설명할 때도 똑같이 접목이 될 거라는 거죠. 잠그고 잡는 게 빨리 되면 왜 트레이닝 글러브를 쓰고 그 연습을 하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트레이닝 글러브, 이런 작은 글러브로 잘 잡으면 좀 더 큰 일반 글러브로도 잘 잡겠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아니에요. 내가 골프공을 피칭머신기에 쏘면서 야구방망이로 잘 맞추면, 그럼 실제로 야구공이 나왔을 때 야구방망이로 더 잘 맞추겠지. 이치로 선수가 골프공을 치던데? 네. 정확한 폼이 갖춰진 상태에서 정확한 히팅 포인트에 맞추는 연습을 했다면 돼요. 하지만 그 작은 공을 맞추기 위해서 급급한 행동이 돼버리면 그건 되려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글러브를 끼고 연습을 한다는 건 이 트레이닝 글러브로 공을 잘 물어주는 손과 팔의 롤링을 연습하고 내가 잡는 메커니즘이 손에 잘 익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걸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메커니즘이 잘못되어 있고 오므리는 식으로 하면 얘는 이렇게 하면 다쳐요. 오므리면. 공을 잡고 천정놀이 해도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튀어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롤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을 보는 롤링, 치는 거. 손가락 끝이 앞을 본다. 제끼고 가면 튀어오르잖아요. 손목이 제껴지지 않고 손끝이 앞을 본다. 그럼 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요? 아니죠. 팔이 위로 간다. 즉 기다려, 잠궈. 기다려, 잠궈. 앞을 볼 때 이렇게 되지만 붙었을 때 어떻게 되죠?
자, 웹이 앞을 보이거나 아니면 웹과 이 포구면 끝의 지점, 요 부분, 쏙 박히는 부분, 소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볼집이라고, 예전에 볼집이라고 잘못 알고 있던 엄지, 검지 사이가 공이 받는 지점이 되더라도 열어, 잠궈, 열어, 잠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돼 있죠? 옮겨. 잠그고 옮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캐치볼이라는 거는 공을 물어서 오른손에 옮겨주는 다 거기까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잡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잠궈 옮겨, 잠잡 옮겨, 잠잡 옮겨, 잠잡 옮겨. 그래서 잡는 동작이 끊어지는 게 포수도 마찬가지고 내야수도 마찬가지고 동작을 연결을 못하게 하는, 손이 경직돼 버리면 그 다음엔 당기는 동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그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면 롤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롤링 다음에 물어있는 공을 옮겨주는, 즉 내가 가서 공을 손을 빼오는 게 아니라 옮겨주는, 롤링 옮겨, 롤링 옮겨. 똑같은 동작이 백핸드 롤링 옮겨, 정면 롤링 옮겨. 그럼 내가 붙어서 잡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옮기고 아래로 옮길 수도 있죠. 다음에 뭐죠? 옆으로 옮길 수도 있죠. 네. 나란히 옮길 수도 있고. 내가 다 옮기는 동작들. 그럼 한쪽으로 이렇게 가도 내가 잡았잖아요. 롤링.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오는 걸 맞춰서 친다는 게 아니라 기다려 롤링. 더 낮게 맞겠다. 그럼 기다려 롤링. 기다려 롤링. 기다려 잠잡. 이해 가시나요? 그렇다면 땅볼도 똑같은 거예요. 바운드를 맞히는 게 먼저 돼야겠죠. 바운드를 맞힌 상태에서 어때요? 기다려 맞춰서 쓱 팔이 가서 잠잡. 뭐죠? 잠잡. 슛바운드. 잠잡. 1번, 2번, 3번. 이게 뭐죠? 혼자서 박수 치는 거. 잠궈. 뭐예요? 롤링. 잠잡. 그러면 3번은 뭐죠? 들어 올리는 거. 잠잡. 1번은 뭐예요? 1번은 제자리. 잠잡. 짧다. 2번. 잠잡. 다 롤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날라오는 것도 롤링.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 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항아리 나팔꽃 길가. 예. 손가락 다 위었어요. 앞에 안 보여. 제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요. 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바닥에 놓고 글러브를 놓고 오므리면 안 잡혀요. 하나도 안 잡혀요. 예. 손가락 끝에서 여기가 꺾여 있죠. 네. 보이세요? 여기 꺾인 거? 네. 계속 말해요. 왜? 처음에 업체에서 이렇게 길들여 놨으니까. 그럼 업체에서 이렇게 길들여 준 걸 계속 증폭해서 쓰는 거예요. 포프로는 뭐 하냐고요. 공이 안 잡히는데. 그럼 얘는 뭐가 잡힌다 그랬죠? 항아리. 네. 공을 물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므려.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아래가 배가 나와. 공이 덜그럭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럼 잠잡을 해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동작이 내 글러브가 길이에 들었냐 안 들었냐.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여길 꺾어놨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휘어지게 뭐 돌핀각이니 뭐 항아리 길각이니 나팔꽃이니 누가 나팔꽃을 활짝 피우냐 만들어 놓으니까 야구 기본기인 핸들링이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딱딱딱딱딱딱딱딱.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잘 잡히거든. 그러니까 동작이 끊겨진다라는 거예요. 동작이 이어지는 글러브가 사실은 물리는 글러브가 될 거고요.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길을 들이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넓게 만들고 잘 오므려지게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엄지심이 부러진다라든가, 이것 말고 다른 걸로 부러졌어요. 운동장은. 네. 이게 딱딱 만나게 하려다 보니까 바닥을 더 넓게 만들어야지 만나거든요. 왜? 얘는 공이 들어가요. 물었잖아요. 꽉 잡아볼게요. 안 만나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런 짧은 트레이닝 글러브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는 글러브냐? 안 잠겨? 그럼 어떻게 해? 또 여기 꺾고 여기 항아리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 더 안 잡히는데? 이 작은 글러브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왜 일반 글러브에 그게 접목이 되냐라는, 그게 심지어는 포수 밑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야수 글러브를 잘못 쓰신 분들은 포수 밑에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날아온 공을 멈춰서 잡을 수는 있지만 엄지 부상을 당하거나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빼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도를 못 잡는 거죠. 도를 잘 잡으려면 공을 잘 잡아야 돼요. 수비 잘하려면 공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기다려 잠그고 잡는다. 기다려 잠자.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될까? 몸이 가서 갔다가 잠자. 기다려 잠자. 보여드릴게요. 기다려 잠자. 기다려 잠자. 옮겨 밑으로 옮길게요. 잠자. 소리도 보세요. 딱 안 빠져요. 옮겨. 잠자. 잡았잖아요. 그럼 옮겨주세요. 네. 내가 잡았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뭘 해도 공이 안 빠져요. 네. 내가 캐치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장님이 말한 핸들링 롤링으로 아니면 집에서 그 글러브를 가지고 잘 갖고 노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들은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때 어쩔 때는 따닥 붙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덜그럭댄다 라고 하는 건 잠그는 과정이 아니라 잡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잡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팔뚝의 회전.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손이 펴져서 경직된다는 거, 제껴진다는 거, 전완근이 경직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앞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오늘 서머리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리고 할 때마다 관절,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파트 1에 나왔던 각을 다시 유지해 주신 다음에 잠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손바닥 보고 이렇게 때리는 거. 네, 다 오므리면 다 빠져요. 이렇게 안 빠지려면 자꾸 하나 둘 셋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도 잡아요. 그런데 잡고 나면 이 팔뚝이 경직이 되면 그 다음 동작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앞에서 해놓고 이렇게 롤링 보여드리는 거예요. 포수 밑에 설명할 때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지. 포수 밑에는 이렇게 치면 다 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0년스 밑에도 다 튀어요. 그 동작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포수 밑에 편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잠그는 동작, 즉 팔뚝에서 롤링이 일어나는 잠잡, 옮겨. 이 동작을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다려 내 캐칭 포인트 왔을 때 캐칭 포인트를 앞이 세팅이 되든 뒤에 세팅이 되든 왔을 때 잠궈. 왔을 때 한쪽으로 와도 잠궈. 백으로 와도 잠궈. 이 동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한 점을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기존에 본인이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셨다든가 공방에 상담 받으셨는데 실전에서 실제로 나가서 필드에서 캐치볼 할 때 서로 좀 빠르게 캐치볼 할 때 잘 안 된다라든가 하셨던 분이시라면 기다려 잠궈만 하셔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짝짝 공이 박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이 동작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빠르게 기다렸다가 막 스텝 밟고 막 기다렸다가 빠르게 그건 뭐예요? 잠잡 옮겨 잠잡 옮겨 빠르게 잠잡 옮겨 빠르게 그게 왔을 때 잠잡 빠르게 다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빠르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공을 빼서 던질 수 있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이 분절된 동작들이 하나씩 숙련이 됐을 때 방금 벽에 치고 빠르게 옮기는 동작들까지 그럼 빠르게 잡아서 던지는 동작까지 연습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 시작점이 바로 천정놀이고 손바닥 박수 치면서 롤링하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 모르겠어요. 이 이론은 사실상 1번 영상부터 계속 오면서 모든 영상들의 글러브에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윗벽, 아랫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은 잡는 게 아니라 물리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근입부, 원입부 설명드렸죠. 공은 근입으로 잡는 거지 원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고. 근입부가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자동화, 근입부부터 원입부까지 가는
근위부터 어디부까지 가는 동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것들입니다. 말씀드렸던. 앞에 다 답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글러브 세팅이 저렇게 아까 이 포프로 글러브처럼 나팔꽃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다른 글러브처럼 운동장이 되어 있다던가 나중에 이건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글러브시라면 방금 했던 기다려 잠잡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잡밖에 안 되는 거죠. 잠그고 잡는다 이런 느낌은 잠잡 이 느낌은 절대 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가지 필요 조건. 올바른 글러브 길과 올바른 글러브 칠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글러브 길은 틀렸습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근거는 뭐냐? 이런 결국 야구란 퍼포먼스에서 공을 잡을 때 빨리 뺀다라든가 슛바운드 핸들링을 한다라든가 했을 때 공이 물리는 게 안 되는 글러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과하게 눌러서 잡아야 되는 글러브는 결국에는 잘못된 글러브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라는 거죠. 내 글러브가 길이 잘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검증법은 단순한 천정놀이만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처럼 붙여서 백핸드 롤링으로 잡는 동작만 했을 때 이게 손이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냐 아니면 물어주느냐만 보더라도 지금 내 글러브가 올바로 길이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잘 물리는 글러브도 있고 덜 물리는 글러브도 있어요. 그건 제가 글러브의 구조, 손바닥이 넓다, 포그맨이 넓다, 볼집이 깊다 이런 설명에서 다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제 모든 이야기는 다 이어진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어찌 보면 여태까지 270개의 영상을 찍으면서 그 안에 녹아들어 있던 내용을 한번 서머리에 드리는 중간 결산 과정 그리고 2단계 붙여서 잡는 거 설명드렸어요.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영상은 또 많이 보시겠죠. 앞에 건 잘 안 보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정말 잘못된 글러브의 예를 제가 공방에 이제 수리가 들어온다라는 공이 튀어서 갖고 오신 영상 보고 갖고 오신 분들 글러브를 가지고 왜 이 글러브는 잘못 접근했을까? 왜 잘못 길이 들었을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나 일루미트나 포수미트 이런 부분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면 절대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수 글러브에서 잘못된 습관이 미트에 접목되면 야수 글러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글러브 길이 미트에 접목되면 그때부터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계속 헤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로 끝냈어요. 별로 재미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앞에 제가 앞편에 시작될 때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올렸던 영상들 좀 꼭 봐주시고요.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해해 주시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이 좀 더 본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 영상 제가 운동장 항아리부터 시작해서 스미타니 그리고 맞다. 180 C24 패턴 신패턴 나온 것도 지금 공방에 샘플 도착했어요. 지금 본체 가공 들어가는 대로 제가 본체만이라도 가공을 해서 이게 엄지 네카드 C24 패턴 새 패턴이랑 30 패턴 약간 변화된 것들 제가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부탁하셨던 스미타니 새 거랑 길 잘 든 거랑 제가 길들인 거 제가 쓸 거예요. 스미타니도 다음에 길 잘못 든 거 3가지 가지고 스미타니 미트도 가이타쿠야랑 비교해서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아무튼 이번 주말에도 열심히 작업을 해보고 쳐내면서 틈나는 대로 한번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